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뜨거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상장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1600만 주가 풀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 20%가 일반 투자자, 그리고 70% 가까이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 희망가액은 2만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확정이 될 건데 8월 26일과 27일에 있었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경쟁률이 역대 최고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000대 1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희망가액은 아마 24,000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내용이 과연 9월 1일 2일에 이틀 청약 예정일에 청약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모 희망가액으로 확정될 24,000원은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어서 향후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대신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공모가가 24,000원으로 확정됐을 때 퍼가 21.6배가 나온다고 하고요.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에 공모가가 확정되더라도 상승 여력이 한 50%는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 생각도 대신증권의 생각과 같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공모 신청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그 투자의 근거가 무엇이 될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저라면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대 실적기를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투자의 근거는 당연히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하고 있는 비전이나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살펴보면서 적정 가격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몸값 2조 원을 육박한다, 빅4가 된다 라고 현재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9월 코스닥 상장을 앞둔 카카오 게임즈 몸값이 벌써부터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기업 가치를 2조 원대 이상으로 추산을 하는 분위기고, 2조 원대 이상이 되면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펄어비스에 이은 4위 수준, NC소프트가 한 19조 원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넷마블이 한 13조 원, 펄어비스가 2조 5천억 정도 되니까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에 이어서 4위에 랭크될 거다라고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2의 따상 예고,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돌풍 다시 일으키나 라는 기사 제목에서 보면, 자, 얼마 전에 있었죠. 카카오 게임즈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6월 SK바이오팜의 기록마저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리란 기대감도 덩달아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 26일, 27일간 진행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대상 수요 예측에서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SK바이오팜이 기록한 수요 예측 경쟁률인 835.6대 1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뜨겁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SK바이오팜이 상장 후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최초 상장 후 3연상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상장 첫날부터 연속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이 유일하고요. 그때 차트를 보시면 상장 시작가가 한 이 정도였는데, 제 기억으로 SK바이오팜 공모가가 4만원이었나 뭐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4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시초가가 9만원으로 시작했고 바로 2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5배가 연속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SK바이오팜 상장할 때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은 상장하기 전부터 공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SK바이오팜은 굉장히 뜨거울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도 SK바이오팜이 걸었던 길을 같이 따라서 걸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아보면요. 카카오 게임즈는 매출액 측면에서 보면 2018년 4천억을 기록한 후에 2019년은 살짝 꺾였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20년에는 5천억이 훌쩍 넘는 매출액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018년 한 5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영업이익률로만 보면 그래도 한 10%는 꾸준하게 날 수 있는 회사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2천억 정도의 회사였는데 지금 5,500억 정도를 보고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회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주요 주주를 살펴보면 당연히 카카오가 51.8%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모펀드들이 나눠 갖고 있고 넷마블이 4.2%, 그리고 이번에 풀리는 주식수가 전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PC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되게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쪽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액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갖춰진 기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봤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게 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의 핵심 역량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플랫폼. 두 번째, 국내 최강자라고 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퍼블리싱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개발까지도 많이 힘을 쓰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플랫폼, 퍼블리싱, 개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핵심 역량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플랫폼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나라 모바일 앱 사용자 순위를 살펴보면 작년 2019년 12월 기준으로 카카오톡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보다 이용자들이 훨씬 많아요. 거의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3,740만 명의 숫자가 언제든지 게임으로 넘어가기가 쉬운 인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하기도 쉽고 마케팅에 굉장히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만 3,700만 명이고요. 카카오톡 전체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기준에 국내는 이미 4,500만 명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글로벌로 따지면 5천만 명이 넘는 숫자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잠재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객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이 카카오 게임즈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마케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 확실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카카오 게임즈가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퍼블리싱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할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의 역대 퍼블리싱 했었던 주요 출시작 목록들을 살펴보면 PC 게임 부분에 있어서는 검은 사막이 국내와 북미 유럽 쪽을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달빛 조각사라든지 최근에 런칭한 가디언 테일즈, 이 게임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동시 접속자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게임입니다.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고요. 2위를 기록 중인 도타2와도 3배 이상의 차이를 벌리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살펴보면 1위가 200만 명인 배틀그라운드고요. 2위가 도타2 60만 명, 3위가 카운터 스트라이커입니다. 2위, 3위, 4위, 5위를 합쳐도 1위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배틀그라운드는 굉장히 핫했던 게임이고요. 이 퍼블리싱을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배틀그라운드가 PC방 순위에 1위를 등극했고, 이게 이제 204주, 거의 4년 가까이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치는 기염을 토한 적이 있었죠.
블루리 개발한 배틀로얄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국내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최고 인기 게임에 등극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검은 사막이 북미와 유럽 테스트에서 40만 명을 몰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게임이고요. 현재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서는 달빛 조각사가 출시 단숨에 첫날 2위까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고요. 최근에 퍼블리싱한 가디언 테일즈 역시도 구글에서 매출이 5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에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보니까 가디언 테일즈 매출 순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 파란색 진한 부분이 앱스토어 매출이고 이 얇은 선이 구글 스토어 매출 순위인데 순위가 20위권을 밖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출 탑 100에 도달한 국가 수가 글로벌적으로 34개고요. 탑 10은 5개, 그리고 탑5 안에 들어간 국가가 2개가 있을 정도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현재 가디언 테일즈의 매출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퍼블리싱 능력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레퍼런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강점이 있다는 건 우리가 지난 차트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퍼블리싱이 갖고 있는 단점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싱 사업의 대표적인 단점이 어떤 거냐면 자, 퍼블리싱 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게임을 일정 기간 동안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 계약이 지나면 개발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퍼블리셔는 서비스 중단과 함께 매출 감소 그리고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사에 넘겨주는 문제가 나타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퍼블리싱 사업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근에 퍼블리싱을 진행하는 게임의 경우 퍼블리싱 계약과 함께 개발회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전략적 투자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21.6%까지 현재 지분을 취득한 상태고요.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20.8%, 세컨다이브도 20% 지분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황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나온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카카오를 개발했던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 20%는 삼국지 조준 온라인과 피파 온라인 1, 2를 공동 개발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컨다이브 2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세컨다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크 어벤져 시리즈를 개발했던 회사였죠. 그래서 단순히 퍼블리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략적 투자를 계속하면서 지분을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가는 그런 상생하는 관계를 현재 이어감으로 인해서 퍼블리싱이 갖고 있는 단점을 현재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엑셀 게임즈, 그 다음에 프렌즈 게임즈는 종속기업으로 가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4개 회사들은 이제 관계기업으로 현재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플랫폼에서 최강자가 카카오 게임즈가 될 수밖에 없고 퍼블리싱에 대한 노하우도 현재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발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전체 매출 중 상대적으로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는 카카오 캐릭터를 활용하여 캐주얼 장르의 게임을 주로 개발하고 있고 엑셀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달빛 조각사를 성공시켰고 뿐만 아니라 리니지 M, 바람의 나라를 개발한 송재경 대표가 주도하여 차기 MMO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을 각각 1종씩 2022년에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홈 트레이닝 서비스 앱인 스마트 홈트를 개발한다든지 자, 뿐만 아니라 AR, VR 게임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IP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게임들을 현재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신작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제 아까 보셨던 가디언 테일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재 성공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에는
달빛 조각사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엘리온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현재 대기 중에 있고요. 2021년 이후에도 굵직굵직한 대작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딘,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엘리온, 뭐 이런 게임들이 계속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에 좀 많이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임 목록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심이 뜨겁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보여준 역대 퍼포먼스들, 그리고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NH투자증권에서 전망하기로는 2020년 5,570억 정도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722억 정도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공모가가 24,000원이라고 확정된다면 현재 퍼는 27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내 경쟁사인 NC소프트나 펄어비스, 넥슨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공모가 2만원에서 24,000원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22년까지 다수의 대작 신규 게임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으면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른 회사와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하면 카카오 게임즈가 22.5배에서 27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넷마블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싼 편에 속하지만 업계 1위인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넥슨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퍼가 더 높은 상황, 그러니까 2만원에서 24,000원도 꽤 비싼 값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까? SK바이오팜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보더라도 너무나 유명한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퍼가 이제 26배 정도가 되고 EA 같은 경우에도 26배 정도 되는 상황에서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퍼 23배에서 27배 사이는 그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는 정말로 너무나 싼 공모가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만큼은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뭐 제2의 SK바이오팜처럼 연속 상한가를 갈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도 1000대 1이 넘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끌어오르긴 하지만 제가 만났던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을 살펴보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다라는 얘기를 사실 저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청약을 하시려면 조금 신중하게 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카카오 게임즈의 IPO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